안녕하세요. 예, 직접 모시고 싶었는데 좀 일정이 바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40몇째 배 안 남았어요. 네, 그쵸. 한시가 좀 급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은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3.9%로 1위를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초반에는 좀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여론조사에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앞만 보고 가는데 지금 사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당 후보들은 언론에서는 빅4라고 하지만 그 스몰4입니다. 예, 스몰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스몰4가 경선이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이 되면 빅원이 됩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대립각을 이루게 되겠죠. 네,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때 가서부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음, 네. 지금 사실 뭐 세 명의 후보가 좀 3강 구도를 이루곤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본선 후보가 한 명이 딱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약간 비교할 수 있는 걸로 수치상으로는요. 물론 네. 이제 나머지 보수 주자 후보들이 다 난립을 한 상황에서 나온 조사긴 합니다만 네. 전체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1%고 후보님은 9%대 정도밖에 나오진 않거든요. 이것도 근데 본선 후보로 확정이 되시면은 바로 뛰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ARS일 겁니다. 예, ARS 조사. ARS입니다. 네, 그렇죠. ARS 조사는 그 극단적인 지지계층만 응답하는 조사죠. 예,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 그거는 응답률도 뭐 2, 3%, 4, 5% 가지고 어떻게 국민 100%를 갖다가 음, 예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 경향성 조사죠. 예. 아, 우선 100% 조사는 되게 좀 확고한 지지층만 답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ARS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ARS 조사는 예, 그는 그 확고한 지지층만 응답하는 조사입니다. 음, 그래서 네, 거기는 그리 중요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예, 예. 후보님이 지금 30년 정치 인생에서 세 번째로 대선을 준비하고 계신데 본인 스스로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그렇죠. 내가 그렇죠.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한국 사회에서 43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혜택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 선출직을 8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원내대표, 당대표도 2번 하고 그래서 지금이 제6087 체제를 종식을 시키고 예, 앞으로 100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 만드는 기틀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음,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헌도 첫 번째 과제로 꼽으셨고요. 예. 대통령이 되시면 가장 좀 첫 번째로 추진하실 뭐 그런 정책들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수 진보가 좀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20년 동안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갈등만으로 지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엄 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사태가 일어나서 보수 진보의 대충돌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제7공화국이 될 때는 보수 진보가 공존하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나는 봅니다. 네. 그래야 나라가 안정하고 선진대국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토론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경선 후보자 1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네, 당초 이게 언론들에서는
여기가 바로 죽음의 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토론회에서 뭐 화합 얘기도 하셨는데 좀 그렇게 네. 다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대선은 통상으로 대선을 하면 경선을 한 6개월 하고 본선을 4개월 정도 하고 그래 하는데 예, 이번에는 예선 본선 합쳐서 6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경선을 하고 난 뒤에 봉합을 할 시간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경선 때 너무 상대 후보를 자극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경선 끝나고 난 뒤에 봉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본선에 나쁜 영향이 올 것이다. 음, 그래서 어제 토론 때 홍준표 방식으로는 안 했죠. 예, 그러니까요. 치고 부수고 깨고 이렇게 네. 했는데 예, 그거는 이재명이 하고 할 때 하겠다 이겁니다. 그거는 본선 가서 하겠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후보와 하겠다. 음. 어제 근데 그 토론회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여기서도 홍 후보님은 조금 이제 빠져 계셨던 것 같긴 한데 네. 비상계엄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가 좀 드러났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네.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2시간짜리 계엄이었다거나 뭐 격리했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계엄 옹호로 비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예, 예. 홍 후보님의 좀 명확한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계엄과 나는 탄핵에 대해 계엄을 옹호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계엄할 당시부터 저거는 해프닝이다. 네. 저거는 정치로 풀 문제를 계엄으로 풀려고 했던 것은 부적절하고 잘못했다. 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단지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기회를 줘야지 예. 그걸 억지로 탄핵시키고 끌어내는 것은 나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네. 한 후보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계엄 사태를 초래하고 탄핵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의회 폭거도 있지만은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실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충돌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그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견딜 수가 있었겠나. 민주당은 저런 의회 폭거를 하는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강 대통령 앞에서 깐죽거리고 예를 매기고 협력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홧김에 서방질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예. 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토론회에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쓴소리 올리신 글이 상당히 많아서 네. 면전에서의 화끈한 설전을 기대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니요. 예. 쓴소리라는 말 자체가 그 어불성설인 게 쓴소리라는 것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냥 당 그 대선배로서 네. 이러는 거죠. 지난번에 이러는 거. 쭉 이야기한 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하면 탄핵 사태가 온다. 네. 그거는 탄핵 사태 오기 전에 11일 초에 네. 내가 국회 나경원 의원 행사에 와가지고 예. 물당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 운영하고 대통령실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면 박근혜 사태가 또 온다. 네. 탄핵 사태 온다가 노은지 기자님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40일 됐을 거예요. 미리 예고를 했어요. 네. 네, 일찍 그런데 예고하신 것 알아듣지 같아요. 못하고 네.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런 사태 온 건 가장 큰 책임은 네.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져야 하겠지만은 예. 그 원인은 민주당이 의회 폭거하고 한 대표가 당 운영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탄핵 사태가 오고 계엄 사태가 오고 도대체 풀 방법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그 뭐 홧김에 그런 짓을 했겠죠. 예.